출입이 금지된 폐모텔의 비밀. 오지 마. 다들 나가. 여긴 내 애들이랑 사는 집이야. 손대지 말라니까. 그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멈춰섰습니다. 출입 금지된 폐모텔. 창문마다 봉지와 천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안에서는 500마리 개들이 들썩이며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험하다며 피했고 누군가는 저런 데서 왜 혼자 사냐고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왜 저렇게 절박하게 소리치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오래된 상처 때문이라는 걸. 지금 보시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위로할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가볍게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제 마음도 더욱 따뜻해질 거예요. 모텔 앞 출입 금지 팻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아래로 녹슨 철망이 걸려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쳐놓은 것 같았지만 이미 한쪽이 뜯겨져 바닥에 늘어져 있더군요. 안에서는 개들의 울음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몇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마리의 숨소리가 건물 전체를 채우고 있었죠. 1층 복도에서도 2층 계단에서도 심지어 옥상 쪽에서도 개들의 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고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죠. 한 번은 택배 기사가 잘못 들어왔다가 개들에게 둘러싸여 한참을 못 나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할머니는 모텔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마른 손으로 옆에 앉은 개의 목을 쓰다듬고 있더군요. 개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할머니 무릎에 턱을 올렸죠.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어요. 보가 밥 먹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개는 짧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죠.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잠깐 스쳤습니다. 멀리서 한 외지인이 사진을 찍으려고 다가왔어요. 순간 모텔 주변에 있던 개 수십 마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으르렁거림이 시작되자 외지인은 황급히 뒤로 물러났죠.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가 덜컹거렸어요. 개들은 할머니 주변에 벽을 세우듯 모여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개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진돗개, 리트리버, 믹스견, 작은 말티즈까지 모두 할머니를 향해 앉아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애들아. 나 안 가. 그녀는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떠날 수 없었습니다. 모텔 입구벽에는 색이 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죠. 2017년 7월에서 멈춰 있더군요. 8년 전이었습니다. 달력 아래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종이 귀퉁이는 바스러져 있었어요. 달력 옆으로는 모란장 모텔이라는 간판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란자는 떨어져 나가고 없더라고요. 개들은 여전히 할머니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중 몇 마리는 목에 낡은 목줄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글씨는 거의 지워져 읽을 수 없었죠. 햇빛에 바래고 비에 젖고 시간에 닳아버린 흔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들이 뒤따랐죠. 그녀가 걷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조용히. 복도 양쪽으로 개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어떤 개는 앉아 있었고 어떤 개는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낡은 냄비에 물을 받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죠. 가스레인지는 오래됐지만 아직 작동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모텔 주변은 조용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끓는 물에 라면을 넣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개들도 함께 먹을 것이었죠. 할머니는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제쯤 올까?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개들은 주방 입구에 앉아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죠. 모텔 입구 신발장 위에는 먼지 쌓인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고 배터리는 오래전에 방전됐습니다. 충전기는 벽에 꽂혀 있었지만 전기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죠. 할머니는 때때로 그 휴대폰을 집어들곤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봤지만 아무것도 켜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그 자리를 확인했죠. 보기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보기의 목을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어요. 넌 안 떠나지?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계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봤어요.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개들은 할머니 주변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차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금방 온다고 했는데 할머니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몰랐죠. 그 할머니가 왜 8년 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지, 그 멈춰버린 달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을 입구 슈퍼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평상 위에 몇 명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누군가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 할머니 원래 수의사였다며?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옛날엔 시내에 동물병원도 했었어. 꽤 잘 나갔지. 아픈 게 데려가면 밤새워 치료해 주시고 그랬거든. 옆에 있던 여자가 고개를 저었죠. 근데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상해지셨나 봐. 치매래. 기억이 자꾸 사라진대. 치매? 그럼 요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보내기 싫다고 저기 데려다 놨다더라. 비용 때문에. 에이, 그럴 리가.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해. 여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진짜야. 내 친구가 구청에서 일하는데 서류 다 봤대. 자식들이 잠깐 쉬라고 데려다 놓고 그냥 안 온 거래. 벌써 8년 됐어.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사람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슈퍼 앞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명이 허를 찼습니다.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딨어. 부모 버리고 산다는 게 말이 돼? 돈 문제였나 봐.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 한 달에 몇백씩 나간다던데. 그렇게 몇 년 하면 집 한 채 값이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이었어요. 폐모텔로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모텔 뒤편 공터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플라스틱 그릇 여러 개에 사료를 덜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개들이 하나둘 다가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떤 개는 천천히, 어떤 개는 급하게.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애들 오면 같이 갈 거야.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어요. 기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금방 온다고 했어, 금방. 개 한 마리가 할머니 손을 핥았어요. 할머니는 그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보가 넌 안 떠나지?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죠. 할머니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사료 그릇을 다 채운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개들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모텔 입구로 돌아온 할머니는 신발장 위를 바라봤습니다. 먼지 쌓인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전기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죠. 마을에서 전기세를 대신 내주고 있었지만 최소한의 전력만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봤지만 아무것도 켜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죠. 그 휴대폰에 마지막으로 남은 메시지를. 엄마, 거기서 좀만 쉬세요. 곧 데리러 갈게요. 발신 날짜는 2017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흰 머리카락. 할머니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제 오려나? 개들은 할머니 주변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모텔 안은 고요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계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보기가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보기의 목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보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오래전 누군가를 안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개 몇 마리가 뒤따라 올라왔죠. 복도 끝 방 하나. 할머니는 그 방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 위에 천천히 누웠죠. 개들도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주변에 둥글게 누웠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지키듯.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는 얼룩진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새는 곳이었죠. 금방 올 거야.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보기가 할머니 곁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별이 떴고 바람이 불었죠. 폐모텔 안에서는 수백 마리의 개들이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죠. 누군가 자신을 데리러 온다는 것. 그 메시지가 온 뒤로 8년이 흘렀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텔 주변은 사람들이 개를 버리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휴가철이면 여행 가방과 함께 개를 묶어두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에는 박스째 강아지를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짐 싣는 게 귀찮다며 차에서 내려놓고 떠나는 가족도 있었죠. 개들은 처음엔 주인을 기다렸어요. 그 자리에서 며칠씩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해가 져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 개들을 모텔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와 춥지? 개들은 경계하다가도 결국 할머니를 따랐어요. 할머니는 그들에게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아픈 아이들은 손수 치료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일이 손에 남아 있었죠.
수의사로 일했던 그 손길이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고 약을 먹이는 일이 자연스러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개들은 늘어났습니다. 10마리, 20마리, 100마리 이제는 세기도 어려웠어요. 모텔 곳곳에 개들이 있었습니다. 1층 복도, 2층 객실, 옥상 한쪽, 심지어 주방 구석에도. 어느 날 할머니는 작은 개 한 마리를 안고 모텔로 들어왔어요. 비를 잔뜩 맞은 채 떨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수건으로 개를 닦아주고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발을 닦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안 아파. 개는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텔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 하나.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으로 적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보기 2017년 8월. 진돗개 믹스. 오른쪽 귀 조금 찢어짐. 사람 무서워함. 밥 잘 먹음. 초코 2018년 3월. 리트리버. 다리 절뚝임. 밥 잘 먹음. 사람 좋아함. 별이 2019년 여름. 작은 아이. 겁 많음. 천둥 소리 싫어함. 우는 소리 많이 냄. 수백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할머니가 기억하려 애쓴 흔적이었습니다. 각 개의 특징, 성격, 아픈 곳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글씨는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날짜가 뒤섞이고 문장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이해도 소중해. 잊으면 안 돼. 치매는 천천히 할머니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첩을 펼쳐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적었는지, 왜 적었는지.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 봤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죠. 누구였지 이해는. 할머니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개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할머니를 기억했어요. 특히 몇몇 개들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개들의 목줄에는 희미하게 이름표가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느 날 보기를 부르며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목줄이 낡아서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목줄을 풀려다가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플라스틱 이름표였습니다. 글씨가 거의 지워졌지만 자세히 보니 읽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성과 같은 성씨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구 거지?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누군가 이 개를 데려왔던 기억이 있었죠. 보기 외에도 몇 마리가 더 있었어요. 초코, 별이. 그 개들의 목줄에도 같은 성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개들을 둘러봤어요. 개들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너희 어디서 왔니? 개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할머니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보기에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오래전 누군가를 안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누군가 어린아이였던 것 같았어요. 작은 손으로 개를 안고 웃던 모습.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모텔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수백 마리의 숨소리가 살아있었죠. 할머니는 보기를 아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기억도 사람도 모든 것이. 하지만 개들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곁에.
할머니는 다시 보기의 목줄을 바라봤어요. 이름표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보기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낑낑거렸어요. 할머니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넌 나랑 오래 있었지?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보기에 대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보기 2017년 8월 진돗개 믹스 2017년 할머니가 모텔에 온 달과 같은 해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보기의 목줄을 자세히 보니 그곳에는 할머니가 아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슈퍼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증평시 폐모텔 부지, 개발 가치 400억 원대로 평가. 화면에는 할머니가 살고 있는 모텔이 잠깐 비쳤어요. 리포터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위치가 좋아 재개발 시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개발 예정 지역을 표시한 지도도 함께 나왔죠. 빨간 선으로 둘러쳐진 구역 안에 모텔이 있었어요. 슈퍼 안에 있던 사람들이 TV를 쳐다봤습니다. 저기 사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개발을 해? 할머니 자식들 명의 아니야? 그럼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그렇지. 부모 내쫓고 땅 팔아? 그게 사람이야?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는 조심스러웠죠. 40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한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자식들 입장에선 욕심날 만도 하지. 그래도 어머니 계신데.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이틀 뒤 할머니는 모텔 앞 계단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개 몇 마리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 무릎에 턱을 올리고 눈을 감고 있었죠. 따뜻한 오후였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의 목을 쓰다듬으며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라라라라라. 개들은 조용히 할머니 곁에 있었어요. 누구도 짖지 않았습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모텔 앞에 멈춰 섰어요. 엔진 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는 새 것처럼 반짝였죠. 차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내렸어요. 남자는 40대 후반쯤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화장이 진했고 손에는 명품 가방과 함께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차를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할머니를 보고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선. 남자는 무릎을 굽히고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정장 바지가 먼지 묻을까 신경 쓰는 게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저예요, 준호. 할머니는 잠시 남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이제 집으로 모시러 왔어요. 좋은 곳 알아뒀어요. 깨끗하고 음식도 잘 나오고요. 하지만 여자의 눈은 모텔 건물을 훑고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건물의 크기, 위치,
주변 환경을 훑어보고 있었죠. 부동산 중개인처럼. 할머니는 뒤로 물러났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본능은 남아 있었죠. 개들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으르렁거림이 시작됐어요. 보기가 가장 먼저 할머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에 털이 곤두섰죠. 남자는 당황하며 손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애들아. 우리 어머니 아들이에요. 무서워하지 마. 착한 애들이지? 하지만 개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할머니 바로 옆에 앉아있던 큰 개 한 마리는 이빨을 살짝 드러내며 남자를 노려봤어요. 목에서 낮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여보, 위험해요. 빨리 나와요. 물려요. 남자는 할 수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개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들 날 버렸어.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또렷해졌어요.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에 실리던 날, 모텔 앞에 혼자 서 있던 날.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차 쪽으로 물러났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보러 왔어요. 며느리는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죠. 여보, 그냥 가요? 서명이라도. 안 돼. 개들이 너무 위험해. 내일 다시 와. 차가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계단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기가 다가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비볐어요. 할머니는 보기의 목을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넌 안 가지?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보기를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죠. 다른 개들도 천천히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초코, 별이, 그리고 이름 모를 개들까지 모두 할머니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개들을 바라봤어요.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들이 뒤따랐죠. 그날 밤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차가 떠난 방향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 누구였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보기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죠. 너는 저 사람 알아? 보기는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개들은 왜 유독 그 남자에게만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사과, 배, 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비닐 포장에 프리미엄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사과 드세요. 맛있어요. 비싼 거예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할머니는 사과를 받아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사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옆에 내려놓았어요. 아들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돼요. 건물도 낡았고 위험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비 오면 물도 새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어머니,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요양원인데 깨끗하고 사람도 많고 어머니 같은 분들 많이 계세요. 같이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신대요. 싫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 건물이요. 사실 재개발 대상이에요. 조만간 철거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머니 갈 곳이 없잖아요. 미리 나가셔야 해요. 할머니는 그제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철거? 네.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이 땅은 원래 아버지 명의였잖아요. 그럼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개들이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뿐 아니라 모텔 안쪽에 있던 개들까지 나와 아들 부부를 둘러쌌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야. 어머니, 너희가 날 여기 두고 갔잖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이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금방 온다고 했어. 잠깐만 쉬라고. 그런데 안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이야. 8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일단 여기 좀 보세요. 서명만 하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좋은 요양원도 보내드리고요. 그 순간 큰 개 한 마리가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목에서 낮은 소리가 울렸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여보, 저게 미쳤어요. 물려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개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보가. 개는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기의 목줄, 거기 적힌 이름, 그리고 오래전 기억.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에 내가 버린 개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귀찮다고 짖는다고 내가 여기 버렸잖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며칠 동안 입구에서 기다렸어. 너 오기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기다렸어. 아들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해는 날 안 버렸어. 계속 여기 있었어. 보기는 할머니 손을 핥았어요. 할머니는 보기를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내려 했어요. 어머니,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도 옛날 일이야? 8년 전에 버린 거?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은 할 수 없이 고개를 저으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도 황급히 뒤따랐어요. 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차가 떠나고 할머니는 다시 계단에 앉았어요. 보기를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개들도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초코, 별이, 그리고 이름 모를 개들까지. 할머니는 개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다 버려진 애들이지? 개들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린 똑같구나.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모텔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꼭 안았어요. 넌 날 기억하지?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보기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보기 2017년 8월. 진돗개 믹스. 준호가 데려왔다가 버렸음. 할머니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어요. 준호. 그 이름이 누구였는지 이제 기억났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사는 20대 청년 한 명이 우연히 모텔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좋아해서
폐건물을 찍으려 왔어요. 낡은 건물의 질감, 깨진 유리창, 벗겨진 페인트 같은 것들이 렌즈에 담기면 묘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모텔 주변을 천천히 걸었죠. 그러다 할머니와 개들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개들이 동시에 지저댔기 때문이에요. 청년은 멈춰섰습니다. 뒤로 물러서려 했죠. 하지만 청년은 멀리서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개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사료를 조금씩 덜어주고 물그릇도 확인했어요. 아픈 개의 다리를 천천히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죠. 마치 아이를 돌보듯. 청년은 카메라를 들었어요. 망원 렌즈로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개를 안고 있는 모습, 개들이 할머니 주변에 모여 있는 모습이 렌즈에 담겼어요.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청년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개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걸고 쓰다듬고 웃었어요. 개들도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경계하지 않았죠. 저 할머니 혼자서 저 많은 개들을 다? 청년은 놀랐습니다. 적어도 수백 마리는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혼자서 돌보고 있다니. 청년은 조심스럽게 몇 발짝 더 다가갔어요. 개들이 다시 짖기 시작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애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어요. 대신 멀리서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확인했어요. 할머니의 얼굴, 개들의 눈빛, 모텔의 낡은 모습, 모든 것이 렌즈에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폐모텔에서 혼자 수백 마리의 유기견을 돌보는 할머니. 자식들은 8년째 안 나타나고 외지인들은 개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은 빠르게 퍼졌어요. 1시간 만에 공유 100개, 2시간 만에 500개, 다음 날 아침엔 수천 개가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말도 안 돼요. 자식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저렇게 버리다니. 주소 알려주세요. 가서 돕고 싶어요. 사료라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눈물이 나네요. 할머니 혼자서 어떻게. 저도 유기견 봉사하는데요. 같이 가고 싶어요. 청년은 댓글들을 읽으며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이틀 뒤 청년은 다시 모텔을 찾았어요. 이번엔 사료 몇 포대를 들고 왔습니다. 차에서 하나씩 내려놓았어요. 무거웠지만 몇 번을 왕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을 보고 경계했어요. 하지만 청년이 사료를 내려놓고 천천히 물러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오래됐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안 나. 자식분들은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온다고 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청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들을 바라봤어요. 개들은 청년을 경계하면서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이렇게 살아. 청년은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청년은 그날 밤 다시 글을 올렸어요. 할머니는 자식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걔들만이 할머니 곁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이 아이들은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있지만 걔들의 이름만큼은 정확히 부르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눈물 나요. 진짜 가슴 아파요. 저도 가서 돕고 싶어요.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 봉사 모임 만들어요. 같이 가실 분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할머니를 버린 자식들이 정말 사람인가요? 할머니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제가 보낼게요. 청년은 댓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도우려 한다니. 그날 밤 올라온 글은 수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 게시글이 수만 명에게 공유되자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초조해졌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네, 개발업자님. 서명은 아직 못 받았어요. 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말을 안 들으세요. 개들도 너무 많고요. 며느리는 차 안에 앉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네, 다른 데 팔면 안 되죠. 저희가 먼저 연락드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아들을 돌아봤어요. 빨리 서명 받아야 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면 일 복잡해져요. SNS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러다 기자들까지 오면 어떡해요? 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싫다는데 어떻게 해? 기억도 안 하시잖아. 억지로 서명 받을 수도 없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보, 400억이에요. 400억.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요. 애들 학원비, 집 대출, 차 할부금 다 해결돼요. 평생 일 안 해도 돼요.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상태가, 어머니는 기억도 못 하잖아요. 치매니까 서명만 받으면 끝이에요. 청년은 모텔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어요. 차 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죠. 청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대화 내용이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데 서명을 받아요? 그래도 해야죠. 기회가 언제 또 와요? 이 땅값이 언제 또 이렇게 오르겠어요? 지금 안 팔면 바보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돈 앞에서 감상적으로 굴지 마세요. 우린 어머니한테 받을 게 있어요. 평생 고생하며 모은 거 다 우리 거잖아요. 청년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 떠나고 청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400억짜리 재개발 부지, 치매 걸린 어머니에게 서명을 받으려 합니다. 녹음 파일도 함께 올렸어요.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나요? 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이런 인간들이 부모라니 부모 자격이 없어요. 할머니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해요. 이거 뉴스에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말에 가려고요. 같이 가실 분 모여주세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과 봉사자들이 모텔로 몰려왔습니다. 사료와 물품을 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담요를, 어떤 사람은 의약품을, 어떤 사람은 계집을 가져왔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들 부부도 그날 다시 모텔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람들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당신들 뭐하러 온 거예요?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모시러 온 건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친자식인데.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거짓말 마세요. 땅 팔려고 온 거잖아요. 다 들었어요. 녹음 파일도 들었고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앞으로 나섰어요. 이 개들 중에 당신들이 버린 개들 있죠?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년은 개 한 마리를 가리켰어요. 이 아이 목줄 보세요. 당신들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할머니 성씨랑 똑같네요. 예전에 키우던 개 맞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청년은 계속 말했어요. 보기만이 아니에요. 여기 초코, 별이 이 아이들 목줄에도 다 같은 이름이 적혀 있어요. 당신들이 키우다가 귀찮아서 버린 개들이잖아요. 며느리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이랑은 상관없잖아요. 개 키우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한 여자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 일이라고 없던 일이 되나요? 부모님도 그렇게 버리셨잖아요. 8년 동안. 그건 요양비가 너무 비싸서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땅값 올랐으니까 다시 온 거고요. 아들 부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차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떠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할머니는 모텔 계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보기는 할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고마워요. 한 여자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사람들은 모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개들을 목욕시키고 아픈 개들을 확인하고 사료를 정리했습니다. 청년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넌 누구니? 그냥 할머니를 돕고 싶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모텔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모텔 계단에 앉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텔은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봉사자들이 모여 개들을 목욕시켰어요. 아픈 개들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사료도 정기적으로 들어왔죠. 모텔 주변도 깨끗해졌어요. 쓰레기를 치우고 풀을 뽑고 계집을 수리했습니다. 어느 날 새 간판이 모텔 입구에 걸렸어요. 작은 생명보호소 할머니의 집. 간판은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죠. 할머니는 여전히 모텔에 있었어요. 기억은 더 흐릿해졌지만 개들 이름만은 정확히 불렀습니다. 보가, 초코야, 별아. 할머니는 개들을 하나씩 쓰다듬으며 이름을 불렀어요. 개들은 할머니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청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편한 곳으로 가셔도 돼요. 여기는 저희가 지킬게요. 개들도 저희가 잘 돌볼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있어야 해. 왜요? 할머니는 개들을 바라봤어요. 이 애들 나 기다리잖아. 내가 없으면 이 애들은 또 혼자야. 청년은 할머니의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지 못한 이유를. 할머니는 개들에게 버림받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개들이 할머니를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개들은 남았죠. 어느 날 오후 아들이 혼자 다시 왔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어요. 아들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선명해졌어요. 준호야?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건 아무것도 없어. 날 버린 건 너였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돈 때문에 제 편함 때문에.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됐어. 가. 아들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어요. 네 갈 길 가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아들은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개들 사이로 걸어갔어요. 보기가 다가와 할머니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들은 나를 잊지 않았더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모텔 뒤편에서 개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계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녀가 지킨 것들만은 그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청년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 애들이 있잖아. 청년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떠나더라. 근데 이 애들은 안 떠나. 계속 여기 있어. 청년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는 보기를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보가, 우리 계속 여기 있자.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모텔 전체가 화면에 담겼어요.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새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죠. 작은 생명보호소 할머니의 집. 개들은 할머니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이름을 불렀죠. 보기, 초코, 별이. 사람들은 떠났지만 개들은 남았습니다. 할머니도 남았어요. 그곳에서 함께 봉사자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사료를 가져오고 개들을 돌보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개들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다시 떴죠.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곁에는 언제나 개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보기를 안으며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라라라라라. 보기는 할머니 무릎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떴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텔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사연스럽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숨 한 번 놓아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엔 말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 조용한 마음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딘가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